리비안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너무 잘 나왔어요. 매출, EPS, 순이익 할 거 없이 다 예상치를 두 자릿수로 상회를 했고요. 여전히 적자지만 적자폭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수요 단으로 좀 살펴보면요. 인도량이 이번 분기에는 12,640대, 무려 60%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전년 동기가 4,467대였으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가 줄어들고 있느냐 안 줄어들고 있느냐 요게 이제 굉장히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R1 모델인데 R1의 S가 SUV, R1의 T가 픽업 트럭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아무래도 픽업 트럭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R1T의 매출 비중이 더 컸고요. 이제 생산량도 더 컸고 인도량도 컸습니다, 당연히. 근데 요번에 R1S SUV의 생산량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대기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을 이렇게 늘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자신감, 그리고 이제 그 인도량 자체가 재고를 안 쌓이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공급 쪽을 보면요. 생산량이 13,992대가 나왔는데 요것도 역시나 한 50% 정도 가까이 이제 증가한 수치고요. 이제 전년 동기가 4,400대니까 요것도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라든지 이제 공급이라든지 봤을 때 굉장히 안정이 좀 많이 됐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1S 생산량이 처음으로 이제 픽업 트럭을 추월을 했거든요. 이 두 모델의 수익이 좀 균등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향후에는 이 SUV 모델이 이제 그 R1 전체의 한 70% 정도 생산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모델별로 분산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올 연말에는 이 SUV의 영업이익률이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도 좀 표명을 했어요. 재무 현황 좀 살펴보시면 현금 같은 경우에는 102억 달러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뭐 업계에서는 2025년 정도까지 버틸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뭐 스타트업 업체에 있어서는 요거 굉장히 중요한 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영진도 이야기하는 것이 추가 자금 조달을 하더라도 결코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4.12억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1분기에 5억 달러 적자였고요. 그리고 2022년도 전년 동기에는 7억 달러 정도 적자였으니까 계속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2분기에 차량당 35,000달러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어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리비안이 처음으로 이제 올 한 해, 한 해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건 처음으로 있는 일인데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올해 52,000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1분기에는 5만 대 정도로 예상을 했으니까 2,000대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이게 공급망 이슈도 해소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23,500대 생산을 했으니까 그렇게 계산해 본다고 하면 하반기에 28,500대를 생산해야 되는데 뭐 무난하게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비타, 저희가 이제 주주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43억 달러 정도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42억 달러 손실폭을 좀 줄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업체든지 성장 업체들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캐펙스 지출, 이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투자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죠. 캐펙스 지출 같은 경우에는 17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근데 1분기에 올해 20억 달러 정도 쓸게요 라고 했는데 이건 오히려 줄었으니까 돈이 없나? 악재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비용 지출 시기 변경으로 좀 감소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 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큰 이슈는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2024년도 내년도에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6월부터 뭐 감원도 하고, 그래서 인력당 담당하는 최적화를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수직 통합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규모의 경제도 지금 거의 달성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이나 마진 확대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뭐 하락을 한 것도 있지만 원자재를 이제 가격 협상을 할 때 이제 뭐 본인들이 얼마나 많이 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협상 능력이 있잖아요. 여기에 협상 능력이 좀 강화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자재 조달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 통틀어서 이제 대당 평균 판매 가격을 이제 많이 올렸다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ASP, 이제 대당 판매 단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ASP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당 평균 단가죠. 평균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매출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원인으로 이제 2024년에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호재죠. 그렇다면은 전기차가 지금 전환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럼 과연 이 픽업 트럭 쪽에서는 누가 선택을 받을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요. 저는 당연히 이 리비안의 픽업 트럭 그리고 이제 사이버 트럭의 픽업 트럭 요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전기차 모델 나와 있는 게 이게 다기는 하지만 사실 전기 자동차 쪽에서 누가 먼저 이걸 만드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테슬라가 그렇게 이제 시장을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픽업 트럭 쪽에서는 거의 이제 리비안만이 독보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가 따라오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지금 미국에서는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많이 깔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보급화돼서 본격적인 이제 시장이 열렸을 때는 당연히 픽업 트럭은 리비안이 조금 선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직 통합화를 한다고 해서 지금 생산이라든지 이런 차질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좋은 것이냐 한 시장에 의문이 있어요. 근데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수직 통합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업 마진이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요번에는 이제 당연히 전략적으로 가격 낮추면서 떨어졌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리비안도 이제 상당 부분 수직 통합화에 성공을 하면서 이번에 비용이라든지 생산면에서 우위를 좀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용 절감이 사실 인원 축소라든지 이런 거 다 했는데 어떻게 좀 지속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예, ECU라고 하죠. 이게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인데 이게 과거에는 이제 그 부품별로 전자 시스템이 제어가 됐는데 요게 이제 점점 지역별로 구역별로 나눠지다가 지금은 통합 시스템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부품이 60%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사실 자율주행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생산 효율이라든지 비용 절감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ECU를 계속 간소화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배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간소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산 단계를 굉장히 간소화하면서 생산 효율화 그리고 비용 절감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향후에 비용 절감을 실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 아마존의 이제 그 리비안이 EDV라고 하는 Electronic Delivery Vehicle 요 이제 배송차를 이제 제공을 하죠. 요게 지금까지는 아마존에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이제 아마존에서 유럽에 이 EDV를 쓰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리비안에 호재가 되기도 했었는데 사실 아마존에 제공하기로 한 수량은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마존하고 협상하고 있는 것은 아마존 외에 이제 물류 업체에도 제공을 하는 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인데 아마존 입장에서 당연히 싫겠죠. 하지만 만약에 아마존이 허가를 해준다면 아마존에서 이미 써서 반증이 된, 이 검증이 된 이 차량을 제공을 하는 거니까 다른 데에서는 사실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요번에 경영진이 very positive라고 표현을 하면서 거의 협상 단계에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만약 협상이 돼서 다른 물류업체에도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요것 또한 굉장한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를 많이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수직 통합화를 하면서 비용 절감이라든지 생산율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영업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라가야 될 길이 아직은 멀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내년에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실적 발표하는 날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 있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하던 주간이 아무래도 이제 증시가 CPI라든지 이런 대기 수요 그리고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많이 이제 주가가 좀 안 좋았던 시기여서 그런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향후에 투자하실 때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가격 한 번 정도 더 인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했거든요. 만약에 가격 경쟁이 또 재점화된다? 그거는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R2
이제 R1 시리즈만 있는데 R2 신규 모델이 기존에는 2025년에 출시할 예정이었었는데 이게 26년으로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것들은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실적이 나오면 좀 리뷰를 하는 편인데 요번에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살아남은 것 같다.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